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분들 요즘 기름값이 너무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마트에서 장 보는 주부들도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것을 체감하실 겁니다. 한국개발원이 그 경제 성장률은 2% 후반, 물가 성장률은 4% 초반으로 최근에 이제 예측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 뉴스가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뉴스는 아닌데,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경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갖기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재밌는 이슈는 아닌데, 네. 저는 이제 월간조선에서 주로 이제 경제 파트를 쓰다 보니까 가끔씩은 이렇게 보고서와 관련된 지루한 내용들도 이제 제가 방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얘기인데요. 한국개발원, 그러니까 KDI죠. 이곳은 이제 항상 매년 또 중간중간에 또 어떤 굵직굵직한 경제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어떤 보고서를 냅니다. 당초에 원래 3%대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얼마나 상승하느냐 경제가 한 3%대 예측했다가 2.8%로 내렸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우리 장바구니가 얼마나 더 무거워지느냐, 오늘 얼마였던 것이 다음 달에 얼마가 되고 또 얼마가 될 것이냐, 이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얼마나 오를 것이냐를 당초 1.7%에서 4.2%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되게 많이 올렸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앞으로 물가가 고공행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고공행진한다는 거 쉽게 생각해 보시면 한 판에 5,000원 주고 샀던 달걀이 또 이제 다음 달이 되면 5,500원이 될 수 있고, 또 거기서 다시 10%가 오른 가격으로 이제 계속 오른다.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오른다는 것이, 그러니까 적정 수준 항상 물가는 올라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면 솔직히 이런 거죠. 우리 월급이 만약에 5%가 올라요. 그리고 네. 물가 상승률이 5%가 올라요. 이러면 우리 월급으로 또 감당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거.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코로나가 되면서 전 세계가 락다운이 됐죠. 네. 이제 뭐 아무데도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공급망이 다 막혀버렸어요. 네. 그게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우리로 생각을 해보자면 해외여행 못 가니까 해외여행 가서 돈도 쓸 수가 없잖아요. 네. 당연히 그만큼 경제가 굴러가지도 않고, 해외여행 갈 때 타고 가는 비행기 회사 당연히 다 망할 거고, 그 다음에 여행업체들 다 망할 거고, 뭐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완화가 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언젠간 돌아와야 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계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죠.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같은 게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네. 공장이 이제 계속 가동이 되고 뭔가 또 더 만들고 할 테니까 원자재가 많이 필요한데, 그동안 이렇게 선순환이 되었던 상황에서는 적정 수준이 오르겠지만, 지금처럼 지난 2년 거의 락다운이 됐다 갑자기 필요해지면 오를 수밖에 없죠. 네. 거기다가 그동안 사람들 다 직장 많이 잘렸잖아요.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서비스 업종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다 돌아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 똑같이 돌아오지가 않아요. 네. 그분들 중에 일부는 난 안 할란다, 그냥 안 갈란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자기가 왔던 곳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당장 그러니까 업체를 굴려야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시급을 조금 더 줄 테니까 빨리빨리 일할 사람들 필요하다.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인건비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면 그 제품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럼 최종 소비자는 당연히 그 비싼 가격으로 제품 구매해야 되고, 네.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원래 올해 그 인플레이션 사태는 너무나 당연시 올 거였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 심각해진 거죠. 올 거였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더 폭이 커진 거죠. 그렇죠? 정말. 네. 그러니까 아마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저는 이제 밖에서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 뭐 우리나라 일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냐. 좀 만약에 상관이 있다는 분들, 러시아산 연어가 좀 덜 들어와서 우리가 못 먹는 거 아니냐, 그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도 이번에 기사 쓰면서 봤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유로존에 원유 2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 45%를 공급하고 있고요. 또 기름 외에도 뭐 석탄, 뭐 니켈 등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쉽게 말해 자원 보유국인 거예요. 네. 이런 나라에서 전쟁을 벌였으니까 지금 세계 각국이 나는 러시아랑 교역 안 한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러시아는 이렇게 천연자원이 많은데 러시아랑 전 세계 국가가 교역을 할 수 없고, 그럼 다른 데서 사오든지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만약에 기름 같은 산유국인 사우디 같은 데서 만약에 이럴 때 네. 막 기름을 해주면 좋을 텐데 또 산유국들은 이제 추가 증산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러시아는 분명히 갖고 있는 거 아는데 뭐 제재를 해야 되니까 당장 쓸 수는 없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물가가 지금 고공행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네.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남의 일이 아니죠. 네네네. 저도 이제 왠지 미국 대선도 내일과 상관없었으면 좋겠고 내 나라가 네. 아니니까 사실 전쟁도 나와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기름값을 지금 더 내고 계신 이유 그다음에 내가 먹는 밥상에 반찬 가짓수가 줄어든 이유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일 때문이라는 것을 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거죠. 제일 문제는 자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늘 일어나요. 네. 때가 되면 또 최악의 1970년대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최악의 사태를 겪었는데 이번 인플레이션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모든 품목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예전에는 그러니까 특수, 뭐 기름값만 네. 올랐다, 뭐 자장면값만 올랐다, 네. 그랬는데 이건 다 올랐다. 네, 그렇죠. 그 2015년도에는 그 물가 상승률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네. 소비자 2008년에 글로벌 위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했을 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5%대까지 오른 적이 있었어요. 네. 하지만 이와는 또 반대로 유가가 진정이 됐던 2015년도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0%.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특정 부분, 지금 네. 식품, 에너지, 네. 가장 이제 타격을 받는 이런 부분에만 좀 타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물가 상승률은 중고차나 휘발유가 아니라 임대료, 의료비, 뭐 모든 데까지 지금 다 지금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럴 때는 통화 정책을 써서 물가를 잡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얘기보다 미국의 얘기인데 네. 쉽게 말해 인플레이션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 미국에서 이제 연방준비위원회 같은 데서 그 돈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네. 가장 쉬운 거는 은행 금리를 팍 올리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들이 당연히 은행에 돈을 맡기겠죠. 네. 그럼 자연적으로 이제 돈이 덜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은행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여태까지 미국의 그 연준은 이번 그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봤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일시적이고 또 일부 품목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그 금리, 그 통화 정책을 쓰지 않았어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통화 정책을 이게 선진국 따라가야 되니까 네. 그 우리나라 지금 만약에 간단히 말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4%대면은 소비자 금리도 4%대면 돼요. 우리 지금 은행 금리 4%대 아니잖아요. 뭐 1%대 아닙니까? 1%가 이제 겨우 됐을 거예요. 네. 제로 금리에서 됐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도 이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비로소 5월 8일에 이제 CNN 보도를 보면 그동안 연준이 제일 많이 썼던 형용사는 일시적이라는 것이었는데 네. 드디어 경제의 뿌리를 내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미국식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 메리츠 증권 보고서에서도 물가가 최고 수준을 지속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착화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영구적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그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오를 때도 있었나요? 네, 안 오를 이제 적게 거의 뭐 0%대를 누릴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요. 있었고 이제 이 물가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항상 모든 것들이 서서히 올라야 돼요. 네. 잘 눈치채지 못하게. 보통 우리가 경착륙, 연착륙 얘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갑자기 오르면 누구든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충격의 여파를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걸 인식해서인지 윤석열 정부도 이 부분을 이제 첫 수석 회의에서 물가부터 챙겨야 한다. 경제 지표 살펴봐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뭐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이고 일회성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진단에 예상에 이제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윤석열 대통령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물가를 제일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 윤석열 경제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정의원 기자가 문재인 경제팀과는 180도 다른 윤석열 경제팀이 난국을 현명하게 헤쳐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